볼보 XC90이 2차 페이스리프트를 맞이해 환골탈퇴됐습니다. 국내에서도 인기 절정인 모델인 만큼 빠른 국내 출시가 예정됐는데요. 몰라보게 세련돼진 디자인부터 최신의 향이 짙은 인테리어, 최신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은 물론 출시일과 가격까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준대형 SUV XC90은 볼보의 플래그십 내연기관 차량으로 지난 2002년에 1세대가, 2014년에 2세대가 발표됐던 차량입니다. 이 1세대는 공개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지금과 같은 기준으로 스몰 오버랩 충돌 테스트를 했음에도 통과하는 기염을 토해 안전의 볼보를 상징하는 모델로서 자리 잡았으며 2세대 모델을 포함해 지금까지 영국에서 단 한 명의 사망자를 낸 적 없다는 전설적인 썰의 주인공이 됐죠. 하지만 이 2세대 XC90은 벌써 10살을 맞이한 사골 모델이 됐고, 볼보는 전기차 브랜드로의 전환을 선언하며 XC90의 후속작으로 전기차 EX90을 만들어냈는데요. 그런데 전기차 수요가 떨어지는 캐즘 현상에 이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결국 2차 페이스리프트를 통한 XC90의 수명 연장이 이뤄지게 된 것입니다. 누구는 이를 두고 노인학대라 부르기도 하는데 어떤 업그레이드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 특징, 디자인입니다. 전장 4955mm, 휠베이스 2984mm의 덩치로 기존 XC90과는 큰 차이가 없는데요. 하지만 전면부에선 금형을 모조리 변경한 아예 새로운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후드 금형은 이전보다 심플해졌으며 기존보다 넓어진 그릴이 눈길을 사로잡죠. 이전 모델은 그릴의 상단부가 후드를 뚫고 들어가 그릴의 실루엣을 굉장히 강조했지만 이제 후드가 그릴을 덮은 듯 연출해 보다 납작 깔린 맛을 보여주네요. 그릴 그래픽 또한 독특합니다. 이전엔 세로줄 그릴 위로 볼보 엠블럼과 특유의 사선 가니쉬가 튀어나온 디자인이었다면 이젠 사선 그래픽이 평면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고 엠블럼 중앙을 관통하는 사선 하나만 두껍게 처리해 보다 세련된 스타일링을 보여줍니다. 신형 BMW X3나 1시리즈 등에서도 만나본 사선 디자인인데 볼보도 애용할 예정인가 보네요. 그릴과 이어진 매트릭스 헤드램프는 XC90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이전엔 램프 속에 T자 DRL이 들어있었다면 지금은 램프 박스 자체가 T자 형태로 변경됐죠. 약간 야전삽 같은 느낌도 주는데요. 토르의 망치 DRL의 경우 블록식인 EX90과 달리 여기선 테두리를 강조한 디자인으로 차별화를 줍니다. 시퀀셜 방향지시 등도 아주 멋진데요. EX90처럼 눈이 열리는 기믹은 없지만 호불호는 XC90 쪽이 덜 갈릴 것 같죠? 기존보다 심플해진 범퍼부는 역시 차체 넓이를 강조하는데 범퍼 양 끝에 휠 에어 커튼부가 마치 스포츠카를 닮은 느낌을 내고 세로줄 크롬 가니쉬로 하여금 헤드램프와 이어진 통일감을 전달합니다. 잠시만요. 이걸 다 놓치면 손해예요. 휴대폰 필요할 때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에 비밀지원금까지,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도 가만히 두면 최대 77만원 손해. 법이 정해준 지원금 당연히 챙겨야죠. 이사할 때 물품 파손 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합니다. 아,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측면의 경우 크게 변하진 않았지만 애초부터 워낙 심플하게 디자인돼 크게 낡아 보이진 않습니다. 큼지막한 쿼터글라스로 하여금 실내 공간에 큰 비중을 뒀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EX90과 비교해보면 EX90의 벨트 라인이 보다 치켜 올라가는 타입이고 D필러도 좀 더 누워있어 XC90 쪽이 정통 SUV스런 느낌이 강하죠. 도어 핸들이 매립식이 아닌 것도 차이점이라 할 수 있겠네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위한 충전구 뚜껑이 기존의 원형에서 이제 각진 형태로 변했다는 것도 눈에 띄며 툭 튀어나온 휠하우스엔 최대 22인치의 휠이 들어가 아주 만족스러운 스케일감을 뽐내줍니다. 후면부의 경우 심플하던 기존의 디자인은 대부분 유지됐지만 이제 테일램프가 검게 칠해져 보다 최신의 맛과 깊이감이 느껴집니다. 다만 그래픽은 기존과 같아 살짝 아쉽긴 하죠. 이 밖엔 머플러가 이제 사라졌다는 차이가 있겠네요. 두 번째, 실내입니다. 기존에 밋밋하던 실내를 완전히 뜯어 고쳤는데요. 스티어링 휠엔 신형 엠블럼이 탑재됐으며 에어컨 벤트들은 형제차들과 같은 세로줄 타입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9.1인치 스크린은 이제 11.2인치로 커졌고 픽셀 밀도가 21% 향상돼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물론 14.5인치 크기의 EX90과 비교해선 다소 작아 보이지만 너무 큰 걸 싫어하는 분들은 딱 만족할 크기라 생각되고 디스플레이 아래 큼지막한 금속 가니쉬가 럭셔리한 맛을 끌어올려 만족스럽네요. 변경된 센터 콘솔엔 보다 커진
접어진 컵홀더 디자인과 콘솔 끝으로 옮겨진 무선 충전 패드가 활용도를 올렸고, 역시 오레포스 크리스탈 기어 노브가 자리 잡았죠. 도어 패널의 경우 도어 핸들 상단부가 모두 교체됐으며 좀 더 입체적이고 깔끔해졌습니다. 2열 공간 역시 여유로우며 3열은 성인에게도 알맞은 공간을 보여주네요. 트렁크는 기존 314리터에서 최대 1888리터까지 확장되고 2m가 훌쩍 넘게 풀플랫 뜨는 만큼 차박에도 딱이겠죠. 세 번째, 제원입니다. 사륜구동과 8단 변속기가 기본 탑재되며 2리터 4기통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250에서 300마력과 6.7초의 제로백을 발휘하고, 같은 엔진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합산 455마력과 72.2kgm의 토크로 제로백 5.3초를 발휘합니다. 14.7kWh 배터리를 통해 전기만으로 최대 56km가량을 달릴 수 있죠. 옵션으로 적용되는 에어 서스펜션은 차량과 도로, 운전자를 초당 500회 모니터링해 최적의 승차감을 제공하며 지상고를 20mm 낮추거나 40mm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출시일과 가격입니다. 2025년 1분기부터 유럽 지역 고객 인도가 시작되며 한국 시장엔 3분기 도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량가는 약 8,700만원 시작인 현행에서 다소 인상된 8천만원 후반, 9천만원 수준을 점치는 분위기이죠. 워낙 인기 차종인 만큼 2차 페리가 또 강력한 존재감을 보일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